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볼 거는 동아일보에 실린 위기의 지역화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는 추가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 문제로 혜택이 줄거나 폐지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할 시기가 지났다는 점입니다. 즉, 지역의 일은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알아서 결정해라 라는 건데, 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지방 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돼서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혜택이나 발행 규모를 일부 줄이더라도 운영을 유지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국비 지원이 없다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내심 내년 선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나 교육비, 또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데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이 되면서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 도입돼서 이제 10년을 넘어섰고요.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로 보자면 53%, 절반이 넘는 곳이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생활임금은 지난 2020년 처음 10,000원 선을 넘어서 올해는 11,000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생활임금이 민간까지 확산하지는 못하는 점을 한계로 꼽고 있었는데요. 공공에서 먼저 적용하면 민간까지 확대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도입 여부가 갈린다는 점, 지자체에 따라서 생활임금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민간 기업에게 공공계약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방안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이야기를 다룬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우울 지수가 일반 국민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진료가 권유되는 위험군도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군별로 보자면 디자인과 웹 개발, 그리고 음식 배달, 배송, 퀵 대리 기사 직군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의 자율성이 없다고 느끼거나 수입이 3개월 이상 끊긴 경험이 있는 경우, 또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나눌 사람이 없을수록 우울증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했는데요. 1년 동안 치료를 위해서 일을 쉰 기간은 평균 5.6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관계자는 제도 밖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외면받아온 측면이 있다면서 원인이 사회 구조에 있는 만큼 상병수당 확대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자전거 주행의 위험성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강공원을 갔다가 쌩쌩 달리는 자전거의 위협을 느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 기사에서는 주말이 되면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가 무법천지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1, 2차선을 차지하면서 줄지어 달리거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속 사유 중 두 번째가 음주운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200명 안팎, 또 10,000명 이상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준수는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인식 개선과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도 곧 자동차다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 도입, 또 자전거 번호판 부착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